네. 자, 일단 영상 하나를 좀 볼게요. 짧은 영상입니다. And really good salespeople sell feelings. If the only thing you get out of the sales call is that the customer feels better with what you're selling, because that gives you the opportunity for another call. People never remember what you say; they remember how you make them feel. 네, 자, 아주 짧은 영상이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뛰어난 영업인은 뭘 판다고 아까 얘기하죠? 네, 감정. 네. 그건 좋은 인상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좋은 그 기분을 느낀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다양한 이제 프로스펙팅을 하고 있어요. 지인 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DB 영업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전국적으로 개척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인 영업을 통해서 내 고객이 되거나 DB 영업을 통해서 내 고객이 되거나 또 개척 영업을 통해서 내 고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뭐예요? 나의 고객이고 내 지인이 되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여러분들 소개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소개라는 DB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를 주고 인풋할 거냐 이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랑 친한 지인이나 가족을 소개해주는 DB가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 주고 인풋 하시겠어요? 우리 지한 전문가님 얼마 주고 인풋 하시겠어요? 그렇죠. 왜? 거의 100% 확률로 만날 수 있잖아요. 계약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쵸? 다른 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소개 영업 강의할 때 많이 좀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인 영업을 하든 DB 영업을 하든 개척 영업을 하든 결국에 여러분들 영업의 종착지는 뭐예요? 소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개 영업만큼 가장 효율적이고 마음 편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영업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DB 영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일단 처음에는 내가 지인 영업하기 어려워. 그리고 만날 사람도 없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DB 프로스펙팅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고객들을 쌓아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잘 관리된 고객 100명, 200명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DB 인풋했던 것만큼 DB를 쓸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 내가 20, 30개씩 DB를 인풋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1년 뒤에 고객이 60명, 70명이 됐어요. 1년 뒤에도 DB를 여러분들 20개, 30개씩 계속 쓸까요? 그러면요? 응? 왜 처음처럼 DB를 안 써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소개를 해주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내가 풀이 없을 때는 당연히 DB 프로스펙팅 영업을 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 외에도 뭐 지인 영업할 수도 있고 개척 영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두 달 일하고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일하다 보면은 경력자분들처럼 내 뭐가 쌓여요? 기고객이 쌓이죠. 그쵸? 그럼 기고객을 통해서 우리는 소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DB 프로스펙팅 영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나서 고객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DB 영업도 물론 병행을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소개 영업까지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인풋하는 그 DB의 숫자가 나중에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왜? 줄어드는 만큼 내 기고객을 바탕으로 나는 다른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 소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영업의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든 영업의 종착지가 다 무슨 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개 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DB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지인 영업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라는 DB가 있으면 여러분들 좀 큰 금액을 주고도 난 인풋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종착지는 소개라는 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롱런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후보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니까 처음에 한두 달 월 1,000, 월 2,000, 월 3,000은 누구나 사실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지인 영업 할 수도 있고 가족 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나 가능한데 중요한 건 한두 달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우리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5년, 10년 이렇게 꾸준하게 롱런하는 게 결국엔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중에 한 6개월 정도 월 500, 1000, 2000 버는 게 중요하다. 또는 10년 이상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원래는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데 처음에 보험 영업에 뛰어들어서 운도 좋고 가족 계약도 하고 해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한두 번 딱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소비 패턴이나 마인드가 좀 바뀌어요. 네. 굉장히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상에서 여기 밑으로 뛰어내리면은 다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옥상에서 1층으로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네. 롱런 못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롱런 못하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감정 기복이 편차가 크다. 맞아요. 네.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감정이 막 30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피곤해. 근데 이제 DB 딱 TA를 했는데 약속이 잡혀서 그러면 확 올라가가지고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또 오늘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이 노쇼를 냈어. 그러면 또 확 떨어졌다가 네.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약간 그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롱런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는 감정 기복.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루틴이 없다. 그것도 정답이죠. 역시 우리 린치피님답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루틴이잖아요. 그렇죠? 은퇴 뭐라고 생각해요? 한 1년 된 그 신입의 입장에서 겸손하지 못하다. 그것도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겸손해야겠죠? 근데 그런 것도 정답인데 그거 말고 더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다.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다 감정에 대한 얘기들이나 뭐 출근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롱런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진짜 이게 뭐냐면 감정 기복 큰 사람 중에도 롱런하는 사람 있거든요. 예. 본인의 감정조차 속여가면서 그 롱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고객 관리를 절대로 안 해요. 기고객 관리, 가망고객 관리를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계약받을 사람들만 그냥 계속 쫓아다녀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반대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롱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뭐 감정 기복도 있고 부정적이고 뭐 당연히 그것도 맞죠. 네, 루틴도 없고 출근도 안 하고 이것도 맞는데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기고객은 물론 본인이 이득이 돼서 가입을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GA 설계사가 설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GA 설계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작은 GA가 아니라면. 근데 왜 굳이 김선비한테 가입을 하고 박은숙한테 가입을 하고 정영권한테 가입을 하고 김현주한테 가입을 하고 이창현한테 가입을 하고 김종수한테 왜 가입을 했냐고요. 플랜도 플랜이지만 여러분들을 믿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내 기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관리를 안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망고객 관리를 안 해요. 또. 그러니까 한 번 상담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 그럼 그냥 이제부터 남인 거야. 예. 기고객 관리랑 가망고객 관리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롱런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롱런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10년 이상? 너무 멀잖아요, 10년은. 1년 이상? 한 2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일은 특이한 게 1년에 50명에서 100명의 고객을 내가 확보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잘 관리를 해야겠죠. 나한테 소개해줘야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2년 정도 일을 하면은 내 그 관리 고객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일을 했을 때.
여기서 2년 되신 분. 2년 되신 분. 우리 종수 SL님 지금 고객 몇 명이에요? 그냥 대략.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요. 우리 영훈. 100명 조금 안 돼요. 이게 평균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평균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B 영업이랑 이제는 기고객 관리랑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활동을 한다라면. 그쵸? 그리고 상담했는데 나한테 가입 안 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영훈? 상담을 받긴 했는데 가입은 안 했어. 20명 정도. 우리 종수 SL님은요? 3, 40명 정도.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명이잖아. 맞죠? 롱런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기고객 관리랑 가망고객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할까? 일단 첫 번째는 바로바로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죠? 난 당장 신계약을 체결해야 다음 달에 돈을 버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 만나는 건데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어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있는 사람을 바탕으로 일을 하셔야만 진짜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2년 이상, 3년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종수 SL님이나 영훈 FA님, 프로 FA님처럼 한 2년 정도 일해가지고 가망 고객이 한 20, 30명 되고 내 기고객이 한 100명에 가까우면 우리 일을 그만두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쌓여있는 계속분이나 13회차 시상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더 많아졌을 거고 세 번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내가 기고객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미팅을 할 수 있고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일을 2년 이상 하시고 기고객 100명 이상이다. 우리 일 그만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다른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롱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눈앞에 이득만 쫓느라고 날 믿어준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리를 절대로 안 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관리를 많이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기고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은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프로의 자세거든요.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고객은 냉정해서 마음이 한 번 떠나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떠나간 마음을 붙잡는 비용이 신규 고객 유치 비용보다 비싸서 실망한 고객은 그냥 포기해야 할 수준이다. 고객이 좋아하고 애용할 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프로로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식당을 발견하면 여간에선 잘 안 바꾸는 편이다. 단골 식당의 경우 내가 새로 데려가는 고객만 수십 명씩 되기도 한다. 문제는 자주 가서 서로 익숙해지면 식당에서 내가 고객이란 사실을 잊는 거다. 단골이면 더 신경 써서 잘해줘야 할 텐데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소홀할 때가 있다. 이러면 나는 경고 없이 떠난다. 식당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모든 비즈니스 대상에게 이렇게 한다. 상대가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거래를 끊는다. 나는 아무리 오래돼도 절대 편하게 대하지 않는다. 상대가 내 고객이라면 고객은 친구가 아닌다. 이 당연한 걸 왜 쉽게 잊는지 정말 안타깝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진짜 이 마인드를 갖추셔야 돼요. 고객은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 관리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고객 관리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이유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충격적인 통계 때문입니다. 보험계약 1년 이내 해지율이 40% 이상이라는 사실.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방치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아요? 봐봐요. 아예 나한테 안 필요해. 그럼 처음부터 가입 자체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큰돈 내고 가입을 하는 건데 뭔가가 필요해서 가입을 했겠죠.
근데 가입을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교육할 때 말씀드리는 게 무형으로 시작해서 유형으로 끝나는 세일즈라고 말씀을 드리죠. 가입을 하면은 그때부터 고객은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방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입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 써요? 봐봐요. 제가 만약에 우리 수엘 SL님한테 제가 가입을 할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딱 1차 미팅을 했어. 좋은 제안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2개 회사 비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해줘요? 안 해줘요? 당연히 해주죠. 여기서 안 해주실 분. 왜 나한테 2개 회사나 요청해? 나 바빠 죽겠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2개 가지고 왔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3개 회사 요청했어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실 분. 내가 한 20만 원 가입을 할 거예요. 안 해주실 분.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4개 회사 해달래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실 분. 근데 나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5개 회사 해달래. 메리츠, 현대, DB, 하나, 흥국 해달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실 분.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손보사 10개 다 해달래. 안 해주실 분. 안 해주시네요. 네. 좀 과했나?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사실. 보통 한 3, 4개에서 오케이를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가입하기 전에는 이 정도로 고객이 까다롭게 굴어도 여러분들은 고객의 요청을 다 들어주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잖아요. 근데 가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언제 다시 찾아가는지, 안부 전화는 언제 하는지, 선물은 어떻게 보내는지, 고객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입 전이랑 가입 후에 내 태도가 똑같냐? 아니 더 좋아졌냐? 아니면 더 떨어졌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 전에는 고객의 요청을 최대한 들어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가입 후에 만약에 태도가 뚝 떨어졌다. 이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일종의 믿음에 대한 방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 자체를 안 했어. 그럼 실망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실망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고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가입 전에 기대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가입 후에 기대를 많이 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입 전에 남이잖아요. 근데 가입을 하면 날 관리해주는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입사하기 전에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다가 막 이영근 SL님 근데 들어오고 나서 그냥 교육도 없어, 시스템도 없어, 인센티브도 없어. 그러면은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실망을 하면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고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막 다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입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만큼은 해주시는 게 맞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방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격 민감도 때문입니다. 고객이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가입한 경우에 더 저렴한 제한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고객 만나가지고 리모델링 상담할 때요, 그 사람이 보험이 없나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바꿔요? 기존 설계사랑 다르게. 네. 물론 금액적인 이득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가 있죠? 아니, 이 사람도 기존에 설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직접 자기 걸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설계사한테 의뢰를 했고 컨설팅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걸 리모델링 하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 민감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설계사의 관계. 나한테 이 플랜을 준 설계사가 지금 나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설계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자신있게 여러분들의 계약을 지킬 수 있어요? 어때요? 지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해줬나요?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내가 내 계약을 지킬 수 있다. 여기서 아무도 손을 못 들잖아요. 물론 100%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걱정이라면 그 걱정거리를 내가 그냥 안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지속적인 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신규 고객에만 집중하다 보면 기존 고객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요. 그들은 그걸 느끼죠. 여러분들. 당연히 느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관계성입니다. 특히 DB 영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은 우리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그쵸? 원래 내가 알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더 관계 있는 설계사에게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속적인 접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입소문입니다. 내 지인, 친구, 동료가 나에게 가입했을 때 내가 어떤 서비스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를 홍보해주는 나팔수가 될 수도 있고요.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앰버서더가 될 수도 있고 실망한 리뷰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 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인 거예요. 왜? 일단 만족해서 가입은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뒤에 이걸 유지하는 거는 100%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선택을 해줬으면. 자, 여섯 번째. 보험은 상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면 계약은 금방 무너집니다.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안 되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받는 거예요? 고객도 물론 손해겠죠.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다 온전히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에 쓴 시간, 컨설팅한 시간, 고객 만나서 미팅한 시간, 노력한 시간, 받은 돈에 대한 환수,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손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득을 보고 싶으세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여러분들 잘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고객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해야 할까? 이제 중요한 건 알겠어.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고객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11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이 11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이 11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11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번 빨리 봐보세요. 이 11가지 특징이 뭐야? 공통점이 있어요, 11가지. 계속관리. 자, 이 11가지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엄청난 지식이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11가지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신입도 할 수 있고 경력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게 이 11가지라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해요? 화법이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이 11가지가.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관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11가지를 안 한다라는 건. 자, 그럼 이 11가지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항상 무슨 일을 하시려면요. 일단 연락처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세일즈 교육 때 항상 강조드리죠. 연락처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 기고객 어떻게 저장할지, 가망고객 어떻게 정리할지, 지인들은 XYZ로 나눠서 정리를 해라. 그리고 맵북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객들이 사는 지역을 다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DB 영업 베이스 위주라서 그 맵북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내 기고객분들이 많아지면 내가 하루에 만날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시간은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고 검색을 하면 의정부 사는 고객이 다 떠요. 근데 내가 의정부를 갔어. 뭐 후보자 미팅을 갔어. 생각보다 미팅이 빨리 끝난 거예요. 그럼 의정부라고 검색하면 의정부 사는 고객 명단이 다 뜨니까 그중에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한두 명이라도 더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 고객 중에 누가 이 지역에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리하는 게 어렵냐 이거죠. 처음에 기고객 미팅 할 때 고객 만날 때 어디 사는지 물어보잖아요.
우리 은숙님 어디 사세요? 그럼 수원에다가 박은숙 가로치고 수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선빛 어디 살아요? 일산? 김선빛 일산.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거 핸드폰 따다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일산이라고 치면 일산 사는 사람들 다 뜨는 거고 수원 사는 사람 다 뜨는 거고 의정부 사는 사람 다 뜨는 거고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네.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쌓이면 여러분들의 뭐가 돼요? 맵북이 되는 거예요. 맵북. 네, 맵북. 자, 그래서 연락처 정리부터 해야 돼요. 연락처 정리 안 하면 데일리도 못 보내는 거 아시죠? 내 카톡에 1000명이 등록돼 있고 100명이 등록돼 있는데 누구누구한테 데일리를 보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 번호 저장하는 연락처랑 카톡 연락처랑 완전히 똑같이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영업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연락처 정리예요. 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이걸 해야겠더라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내 고객은 누군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내가 컴퓨터가 아닌데. 정리해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태 비서님이 제 고객이에요. 그러면 김형태 이름 앞에 검은 별 하나 붙이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즐겨찾기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별만 누르면 내 고객 다 뜨죠. 그럼 데일리 보내기도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은 받았는데 나한테 가입은 안 했어. 우리 미경 전문가님이. 그러면은 하얀 별 김미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소개를 해주거나 가족 단위로 계약을 했어. 그럼 VIP예요. VIP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 연주님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검은 별 2개를 붙여요. 그럼 내 VIP 고객인 거야. 그리고 소개를 몇 명 해줬는지 숫자를 기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핸드폰 자체가 나의 영업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연락처 정리가 여러분들 다 돼 있나요? 내 모든 핸드폰에 저장된 분들의 연락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아직 영업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반드시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항상 공지를 좀 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연락처 정리부터 일단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기고객 관리처 작성은 데일리 루틴으로 필수 이행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고객 관리처 다 작성하시나요? 엑셀로 분배해드렸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 그거 여러분들의 제일 큰 재산은 내 기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산 관리 안 하시나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은행 적금에 가입했으면 어떤 은행 적금에 가입을 했는지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확인하잖아요. 내 돈 잘 있는지. 이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내 기고객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관리처 작성을 해야겠죠. 이게 너무 기본이잖아요. 린치핀에서 우리 종화팀장님이 만들어주셨던 양식이 있어요. 그거 다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DB관리처 양식이 있고요. 기고객관리처 양식이 있어요. 그 기고객관리처 양식을 보시면은 고객의 모든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고객의 모든 정보. 그리고 어떤 상품 언제 가입했는지, 몇 년 납으로 가입했는지, 심지어 거기에 뭐까지 쓰셔야 되냐면 이체 1까지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체 1까지 써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체 1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안 가잖아요. 5, 10, 15, 20, 25, 말일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날짜마다 내 기고객관리처에서 필터를 내가 걸러버리는 거예요. 딱 20일 예를 들어서 필터다. 그러면은 오늘 납입해야 되는 분들의 명단이 다 뜨죠. 그쵸?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안부 인사 한 번 정도 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문구 양식 만들어가지고 아 오늘 보험료 이체일이다 잘 지내시냐 그러면서 뭐 특이사항 있는 분들은 커피도 하나씩 드리고 그러면은 고객은 관리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 날 신경 써주네?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고객관리처 작성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메모와 기록은 모든 비즈니스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기고객관리처에 뭘 제가 기입해 놓으라 그랬어요? 그 고객이랑 TA로 수다 떤 내용까지 기입해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무슨 예 들어드려요? 제 고객 중에 조땡 부사관님 기억하시나요? 코피 사건. 그쵸? 3년 전에 상담을 했는데 마지막 상담할 때 코피가 팍 터져서 난리가 났어. 카페가 10분 동안 코피가 안 멈췄어요. 그 고객이. 저는 당연히 사무실에 복귀해서 마지막에 코피 터짐 안 멈춤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3년 뒤에 그분이 파병을 갔다가 3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보험 문의.
제가 뭐부터 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3년 동안 내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기고객관리처 엑셀 파일 열고 그 사람 이름 검색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수기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시대가 변하잖아요. 지금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를 타야지. 내가 마차에 익숙을 해도 지금은 자동차를 타야죠, 여러분들. 그쵸? 검색해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어? 이 고객 나랑 상담할 때 마지막으로 코피 엄청 터짐. 안 멈춤. 그걸 보고 제가 미팅하러 가는 길에, 지행으로 가는 길에 지행역 약국에 들려서 철분약이랑 비타민이랑 하나씩 5,000원짜리 2개 사가지고 만나자마자 그거부터 드렸어요. 요즘에 코피 안 나세요? 걱정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네요? 본인도 까먹은 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난 고객을 관리한다는 걸 그냥 보여줬어요. 말해 뭐해. 속에 다 나오죠. 그래서 부사관 12명을 소개받고 3개월 동안 1억을 넘게 벌었어요. 아버지 계약은 당연한 거고 저를 완전 추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당연한 건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연 나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객 상담한 다음에 고객이랑 어떤 내용 대화하고 상담했는지 기록하는 걸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못하냐면 미뤘다가 해야지. 그러니까 매일 출근을 안 하면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매일 출근을 해야만 아침마다 내 루틴을 지킬 수 있잖아요. 출근하자마자 여러분들 재산 관리하세요. 내가 모집한 기고객이 있고 가망고객이 있으면요. 엑셀에다가 다 정리해 두세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루면 절대 못합니다. 왜?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절대 안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면 데일리 보내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기고객 관리처 작성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데일리, 위클리 제가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것만 해. 데일리만 보내. 그게 고객 관리 끝이래. 데일리, 위클리는요. 여러분들 고객 관리 중에 가장 진짜 그냥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하나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조차 다들 모르길래 이것만 보낸다고 고객 관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데일리 보내고 위클리 보내고 안부 메시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거 시간 일정하게 보내라 그랬죠. 어떤 날은 9시에 보내고 어떤 날은 오후 1시에 보내고 어떤 날은 11시에 보내고 어떤 날은 안 보내고 어떤 날은 4시에 보내고 이럴 거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러면은 내 루틴이 불안정하다는 걸 고객한테 홍보하는 효과밖에 안 돼요. 위클리는 왜 보내라 그랬어요? 난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이야.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아니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설계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충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사면서 잘 관리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고객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 위클리만 보내지 마시고 가끔씩은 제발 안부 메시지도 좀 보내세요. 내가 고객 관리처를 정리해 놓으면 내 고객들이 뭐 카카오톡 프로필 바뀌면 내용 떠요, 안 떠요? 뜨잖아요. 최근에 린치핀에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어. 그 여행 갔다 온 거 내가 알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 못해요? 말할 수 있잖아요. 내 고객이면 어디 여행 갔다 오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뭐 피로회복제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여독 푸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여러분들 고객 관리라는 거예요. 왜? 나는 고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고객한테 관리자는 보통 한 명이잖아요. 그게 나잖아. 이 개념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위클리는 너무 당연하고 때때로는 안부 메시지도 루틴으로 만들어서 보내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기고객 관리처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100명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5월이잖아요. 5월 달에 안부 메시지 보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월초에 정리를 한번 쫙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기고객 관리 차원에서 전화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5월이면은 어린이날이 있죠.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고요. 스승의 날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 고객 중에 누군가의 부모 혹은 뭐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뭐 교육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내가 상담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체크했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또 보내주는 거예요. 뭐 비싼 거 이렇게 보내줄 필요 없어요. 그냥 바카스 하나라도 좋아. 커피 한 잔이라도 좋아. 이런 것들 해주면
이게 쌓여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한테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된다라니까요. 근데 이것도 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없나요, 이거? 네.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조직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우리 세원 전문가님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조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럼 저는 조직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건강 제품을 하나 보내드리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현권 전문가님이 요즘에 개척으로 좀 일을 하시거든요. 힘들잖아요. 끼니 걸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제 컵밥 12종 세트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고객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맙잖아요.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고맙잖아. 위로받잖아요. 그 감정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냐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관심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고객 생일 챙겨주는 건 필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말 걸으셔야 돼요. 내가 내 고객 생일들 다 기록해놨다. 내가 내 고객 생일을 다 기록을 해놨다. 오, 용호, 종철 대단한데요? 나머지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저기 롱런 이거 못해요. 그러면 생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 아니에요? 그쵸? 많은 사람한테 물론 축하를 받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내가 한 명 또 축하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케이크 하나라도 더 보내주고. 이것도 관심도의 차이잖아요. 나를 믿고 10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으면 20년 내면 2,400만 원이나 내는 거예요. 2,400만 원을 나를 믿고 납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생일 하나를 못 챙겨줍니까? 그거 기록을 안 해놔요? 그 영업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영업이라는 거는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생일조차 안 챙겨주면서 무슨 관리를 해요. 기록을 해놔야겠죠, 이것도. 근데 생일을 내가 알 수가 없으면은 내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들 생일을 알 수가 무조건 있지 않아요? 네네. 어떻게 해요? 팩트 맞잖아요. 그거 기록 안 해놔요? 여러분들 구글 캘린더나 삼성 캘린더에 매년, 매월, 매주, 매일 반복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업무 실수가 거의 없고 루틴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내년 5월 스케줄도 있는 거 아시죠? 엄청 많죠. 그게 다 제 루틴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고객 생일 한 번 입력해 두면 매년이라고만 저장해 두면요. 매년마다 그날 알림이 떠요. 그럼 그거 고객 생일이잖아요. 이것도 100명을 한 번에 해야 되면 못하죠. 근데 한 명 한 명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만 저장해 두면 고객 생일을 놓치는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일은 챙겨줘야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1362 루틴 철저하게 이행하는 거. 1362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TA 스크립트나 화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더디게 성장하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1362가 뭐예요? 뭡니까? 1개월 리뷰, 3개월 리뷰, 6개월 리뷰, 12개월 리뷰. 이거 진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손. 내가 1362 나 정말 안 놓치고 하고 있다. 진짜 안 놓치고 하고 있다.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들? 1362를 아무도 안 해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고객을 5월 달에 모집을 해서 그럼 6월 달에, 9월 달에, 12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1년에 4번 미팅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 해지가 잘 안 돼요. 진짜로. 계약 해지가 정말 안 돼요. 사람이요 1년에 4번 리뷰 미팅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을 진짜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이 내 키맨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저 영어 엄청 오래 했잖아요. 13년을 했잖아요. 제가 늘 목숨처럼 지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362 정말 바쁠 때는 1312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안 한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환수 엄청 뜰 거예요. 계약 1년 차에 엄청 깨집니다. 왜? 사람은 보통 1년 정도가 되면 내 계약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내 계약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상이 1년 동안 나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아니면 나 그 사람 얼굴 본 게 10개월 전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을까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그 상품에 대해서 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뭘까? 문제가 있어도. 청구는 한 30%가 안 돼요. 나머지 70%가 뭐예요? 그 계약에 대해서 내가 까먹어서 뭘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왜 이런 거 가입시켰어요? 또는 나 이거 해지할 것 같은데 해지하면 돈 얼마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혹은 민원 정보 수집 뭐 이런 거예요. 70%가. 나머지 30이야 뭐 소개해주겠다 이런 거겠지만 훨씬 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1361을 안 하면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 고객이 누군지도 기억을 못하고 이 고객 마지막으로 본 게 11개월 전이야. 근데 웃긴 건 계약 전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준 사람이.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냐고요. 1362는 우리 사업계획서 쓸 때 여러분들 기고계획 1362 쓰게 돼 있죠. 그쵸? 그 왜 미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고객분들이니까 날 믿어준 사람들이니까 약속 잡기가 DB 고객보다 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미 날 믿어준 사람이고 나랑 여러 번 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매월 1주차에 활동 많이 해요? 안 해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매월 1주차에 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주차엔 거의 활동 안 하잖아요. 2주차부터 여러분들의 그 달이 시작이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주차엔 뭐예요? 출근을 하는데 1주차에 날 믿어주는 기고객분들의 약속을 쫙 잡으세요, 미리.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내가 우리 아이언SL이랑 계약을 했어. 오늘이 계약일이야. 그러면 그 계약을 한 날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뒤에 약속을 다 잡으세요. 아예. 약속을 다 잡아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물론 기억을 다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속, 근데 나는 메모가 돼 있잖아요. 약속일 뭐 2주 전에 한 번도 안부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락을 할 수 있는 또 건수도 생기고 그냥 쓸데없이 연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죠. 강제되죠. 여러분들이 의지로 못하겠는 건 그냥 강제시켜버리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추가 계약도 나올 수 있어, 소개도 받을 수 있어, 계약 유지율도 좋아져, 환수도 없어, 해지율도 떨어져. 다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을 잡아라 이거예요. 자, 6번째. 분기별로 선물 전송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린치핀에서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분기별로 고객들한테 선물을 보내주고 있다. 네. 오, 민서 대단한데요? 네. 오, 명화 전문가님 훌륭하세요. 자, 분기별로 여러분들 선물 전송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또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거 왜 못할까? 아, 물론 귀찮아서겠죠. 계기를 뭘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객한테 그냥 선물 보내주는 거예요. 날 믿고 가입해줘서 고마우니까. 이게 왜 못하냐면 주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고객이 50명인데 선물 보내주고 싶어. 근데 카카오톡 선물로 보내주기엔 뭔가 너무 정성이 없어 보여. 주소로 택배로 발송해주고 싶어. 그쵸? 근데 주소 정리하는 게 또 벅찬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2번이 안 되니까 6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이런 걸 물어봐. 아, 이렇게 고객이 유지를 잘 못한대. 뭔가 이렇게 수금 체크인데 납입을 잘 안 한대.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에 AP가 문제야. 처음에 AP 단계부터 고객한테 신뢰를 못 주고 시작해가지고 고객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이득 때문에 가입은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했으니까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해지하고 싶은 거고 철회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많은 문제들은요. 처한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못 보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근데 이거는 왜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1번이 안 되니까 2번이 안 되고 6번이 안 되는 건 2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다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분기별로 선물 전송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 주소만 정리돼 있으면은 요즘에는 택배사 불러가지고 쉽게 보낼 수 있어요. 포장지나 이런 것들도 쿠팡에서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쁘게 꾸밀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미 다 이쁘게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1분기 때 구충제를 보냈어요. 1월에 보냈습니다. 항상. 구충제. 얼마 안 하잖아요. 뭐 비싼 선물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 다 하면서 자 2분기 때는 덥잖아요. 그냥 손풍기 보내는 거예요. 손풍기 얼마예요? 여러분들. 한 몇천 원 하잖아요. 내 고객들한테 그 정도를 못 씁니까? 한 명만 소개받아도 여러분들이 이득인데. 그리고 하나하나 다 손편지를 써줄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워드로라도 이쁘게 편지 하나 써가지고 같이 접어서 넣고 또 이렇게 하라니까 너무 또 단체 느낌 나게 하지 말고 적어도 고객의 이름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황당한 게 고객관리 메시지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보내줬는데 다음 날인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단원 중에 누구누구의 고객이래. 왜 나한테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받은 메시지 대표님 연락처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공유해 주는 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제 이름 넣어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내 고객 이름이 써 있는데.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그냥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보면 되는 거잖아요. 3분기 때는 황사 마스크.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거. 안 비쌉니다. 그리고 4분기 때는 저는 손난로. 핫팩. 네. 얼마 안 하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실 거면은,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제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효과가 좋아요.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접점으로 또 만날 수 있고요. 나한테 고마우니까 내가 뭐 하나 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처음부터 주소 정리가 필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50명한테 주소를 다 받아? 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7번째. 주 1회 기고객관리, 가망고객관리 TA 명단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매주 월요일이 시작이 됐어요. 내 기고객이 100명이야. 그러면 내가 DBTA만 한 게 아니라요. 내 기고객들 중에 이번 주에 내가 전화할 사람들 있죠. 한 20명 좀 간추리세요. 그리고 그 20명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내 책상 옆에다가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목적은 없어요. 잘 지내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엔 좀 어떠세요?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있던데 괜찮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어디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하기 전에 무슨 얘기할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야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힘든가요? 일주일에 20명 전화하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한 명당 5분? 하루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명씩? 일주일이면 21명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15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 안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뭘 하냐 이거예요. 출근해서. 우리는 기고객 관리가 목숨 같은 일인데 이것도 루틴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교육해드리면 여러분들 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발 달력에다가 매주 월요일 날 10시 스케줄로 고객 TA 명단 10명 정리하기 이거를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클리어가 안 된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클리어가 된 거는 색깔을 바꾸시고 클리어가 안 된 건 그대로 남겨두셔야 돼요. 아니면 다음날로 이렇게 옮기시던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꼭 하시길 바라고요. 8번째. 증권 전달은 반드시 직접 정성껏 감동적으로. 네. 여러분들 중에 증권 그냥 모바일로 탁 쏴버리거나 이메일로 보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권은 웬만하면은 만나가지고 드리는 게 맞아요. 그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증거 문서잖아요.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벤트를 좀 추가를 해보자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증권에 편지를 쓰신다던가
뭐 저처럼 레드카펫 깔고 흰 면장갑 낀 다음에 전달해 드리는 게 창피하시면 네, 좀 뭔가 다른 뭔가 있잖아요. 뭐 자필로 뭐 글씨를 쓴다던가 제가 옛날에 했던 거는 무슨 인생 스케치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증권 드리면서 이 증권에 이 보험에 가입한 목적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직접 쓰라 그랬어요. 열정 스케치북 맞다. 그거 제가 만든 건데 그거 다 쓰라 그랬어요. 근데 고객이 처음에는 못 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지. 이 상품 그러면서 리뷰해 주는 거예요.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고 보장성보험 사무보장 얼마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랑 상담할 때 자녀를 위해서 이거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고객이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써요. 이해가 돼요? 다 그걸 자기가 쓴다 시간을 주면 그쵸? 그리고요 그 증권을 고객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쓴 거 있죠.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났다? 진짜 있는 사례 1년이 지났어. 고객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해지하겠대.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갔지. 여러분들 해지방어는 무조건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갔지. 제가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쁜 아빠 되고 싶으시냐고. 그러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이 있죠. 그거 보여줬어요. 이거 다 자기가 직접 쓰신 거라고. 이거 그때 이런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다. 근데 이거 지금 해지해서야 되시겠냐. 결국엔 유지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렵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막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이거 진짜 좋은데 가족들 생일까지 미리 파악 후에 챙겨주는 거.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가족들을 다 챙겨줄 수는 없겠죠. 그럼 뭐 사촌까지 다 챙겨줘야 되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 누구냐고 물어봐요. 우리 수엘님 제일 소중한 사람 누구예요? 남편이랑 아들. 그분 제가 생일 챙겨드릴게요. 팩트 받으세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소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팩트 받아. 바로 달력에 기입해. 내 생일 챙겨주는 것보다 내 남편, 내 자녀의 생일을 챙겨주면 더 감동을 받아요. 이거는. 그냥 더 감동을 받아. 그리고 나한테 선물 받은 그 사람이 나 누구냐고 물어보겠죠. 그쵸? 나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선물까지 준 사람인데 나쁘게 얘기를 할까요? 좋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괜찮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생겨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심리학인데 내가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 그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한 번이 더 커요. 그걸 노릴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들 똑똑하게 일합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 이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일까지 미리 파악 후에 챙겨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1년 스케줄 루틴으로 정하세요. 큰 선물 주라는 게 아니에요. 뭐 건강검진권을 줘도 되고요. 그냥 커피랑 미니 케이크 하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제가 직접 다 했던 거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가입 제한서 필수 보관 고객 보험금 청구 돕기예요. 근데 이것도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객이 보험금 청구 요청했어요. 다 해줘요, 안 해줘요? 웬만하면 해줘요? 전 안 해줘요. 저는 정말 큰 것만 해줘요. 왜? 전 그걸 다 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일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내 고객들은 단 한 명도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저는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이걸 설명을 해줘요. 그 대신에 고객과의 공지사항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방법을 전부 다 메모해가지고 공지에다 띄워버립니다. 요즘에는 어플도 잘 돼 있잖아요. 고객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보험금 받으시면 저한테 꼭 확인받으세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물론 큰 거는 제가 다 해주죠. 네, 해줄 수 있겠지. 근데 작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주사 맞았는데 보험금 청구해달래. 여러분들 고객이 제발 지금 수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보면서 일을 하셔야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고객이 100명이겠지만 나중에 500명, 1000명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해 주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똑똑하게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래도 모르시면 제가 분명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 무조건 부르시고 다 메모 남겨주고 정성을 다해요.
그러면은 고객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 검토받아요. 응? 나한테 검토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두 번째. 보험금 청구를 내가 해주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들어왔다. 만약에 내 잘못이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100% 보험금 나와요. 이런 말 진짜 죽어도 하시면 안 돼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라 고객 잘못 때문에. 근데 내가 100% 나온다 그러잖아요? 다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실비 금액이 안 맞아. 근데 원래 이게 맞거든. 그럼 나는 그거를 왜 그렇게 나오는지 또 하루 종일 설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100명, 200명한테 그래? 근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신뢰가 깨지는 거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지 알아요? 보험금을 내가 청구해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청구해 주는 거랑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랑 보험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어떤 게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내가 청구해 주는 것보다 내 손으로 직접 청구하는 게 보험 존내가 훨씬 더 커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불리한 비즈니스를 하죠? 그냥 남들이 해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똑하게 일하셔야 돼요, 이 비즈니스는. 자,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고객이랑 그 대화방에 다 남겨놔요. 어떻게 청구하는지, 뭐 서류 뭐가 필요하고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고, 고객 보험사 연락처 뭐 어디로 팩스 보내야 되고, 이거를 그냥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남겨놓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영업자료방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죠. 여러분들 다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몇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고객한테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이걸 미리 또 얘기를 안 한다. 그럼 왜 난 안 해줘요? 이런다고. 얘기를 미리 다 해주셔야 돼요. 난 이런 관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자, 그 대신 큰 거는 또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같이 병원도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입 제안서 필수 보관하셔야 되는 거. 고객이 뭔가를 가입할 때 가입 제안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PDF 파일로 반드시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객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런 걸 왜 안 하냐? 나 고객 지금 5명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고객이 1명일 때 고객 1000명 어떻게 관리할지, 조직이 1명일 때 조직 100명 어떻게 관리할지, 이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의 폭이 엄청 커지거든요. 가입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왜 보관을 하셔야 되냐면 고객이 물어봐요. 정우님, 저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 빨리 보험금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뭐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걸 저장을 안 해놓고 기고객관리처도 관리를 안 해놓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볼 거예요? 응? 어떻게 찾아볼 거예요? 찾아볼 수는 있겠지. 하루 종일 걸려서. 근데 이미 4시간 뒤야. 고객은 급한데. 근데 이걸 저장해 놓으면, 기고객관리처를 작성해 놓으면 바로 컴퓨터에서 하는 텍 딱 치면 나오잖아요. 가입 제안서 그냥 통째로 보내줘요. 그림 파일로 변환해서. 여기서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럼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도 왜 못하냐? 한 명 한 명일 때 안 해요, 이걸. 나중에 몰아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객 1명 모집했다? 그럼 이 루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고객 1명이 늘어난다는 건 내가 관리하는 땅 평수가 1평씩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100평 정도의 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급자족이라는 게 돼요.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야. 더 이상 수렵사회로 안 살아도 돼. 농경사회가 안정을 부여하죠. 그러면서 정착이 시작이 됐죠. 인류도. 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APCS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감동 스토리로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자, 소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고객이 보험 가입은 이 사람이 별로면 보통 가입을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내가 이득이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보험은 가입해요, 안 해요? 가입하잖아요. 근데 금전적으로 내가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만으로 소개까지 받기는 어려워요. 왜? 아니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그래서 내가 가입은 했는데 물론 유지가 어렵겠지만 소개까지는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맨 처음 영상
감정을 팔라 그랬잖아요. 감정. 내가 그 사람한테 되게 좋은 인식으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만드는 첫인상은 2번 못 준다 그랬죠. 첫인상을 2번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케이스밖에 없어요? 계속 얼굴을 볼 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영근 SL님이 처음에는 인상이 별로였어. 근데 이 사람 진국이네? 이거는 2번, 3번 봐야 인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은 첫인상을 잘못 남기면 2번째 인상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날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첫인상이 끝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AP랑 CS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감동 스토리. 소개를 받을 때, 여러분들 소개를 받을 때 제일 좋은 화법이 뭐예요? 제일 좋은 화법이 뭡니까? 나 잘난 사람이니까 소개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탔고 넌 나한테 도움을 받았고 난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놓고 얘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일을 시작한 이유,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버전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아예 A4 용지로 하나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계약한 다음에 고객한테 이걸 내미는 거예요. 저는 다른 설계사들이랑 다릅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중에 하나라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할 자격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통보를 해버려.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강제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강제로 지키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고객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약속을 해야 돼. 이걸 하겠다라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진짜 오래 일할 수 있고 지금 1억 버시는 분들이 3억 버는 거고 3억 버시는 분들이 5억 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동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로 해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정우님을 고객으로 모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지식이 많고 잘하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정우님, 저도요. 이 전문가로서 일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고객이었고요. 우리 가족들도 누군가의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힘들 때 또 제가 아플 때 제가 믿었던 우리 설계사 분한테 어떤 문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이렇게 보험금 청구하면 됩니다. 얼마 나오는지 확인도 안 해주고 제가 어디가 아픈지도 확인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분과는 다르게 진짜 날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11가지로 고객을 관리하고 가장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정성을 오늘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 잘났으니까 이거 어쩌지? 이게 여러분들 확 와닿아요? 아니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와닿아요? 뭐가 더 와닿아요? 여러분들 고객이라면? 네? 당연하죠. 이거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P나 CS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감동 스토리로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 대표님, 저는 상담을 끝냈는데 CS 하러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또 이게 궁금해. 그쵸? 할 얘기가 왜 없냐 이거죠. 너무 많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겠죠? 신문 좀 보세요.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신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문 보라니까 또 웃으시네. 자, 제가 우리 진아부지 점장님이 이번에 교육해 주셨잖아요. 우리 린치피는 매월마다 세일즈 포인트 가이드북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몇백 장짜리. 그거 프린트하는 거 어려워요? 그거 프린트해서 제본 하나 뜨세요. 여러분들. 제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기고객 리뷰 미팅 하러 갔을 때 우리는 고객한테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고객은 정보를 들어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해주면서 이달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쉽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쫙쫙쫙 설명해.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내가 상담을 다 끝내놓은 상태죠. 기고객이라면. 내가 어떻게 상담했고 무슨 말 했고 이 상품이 뭐고 이거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 리뷰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1차 상담 끝냈어요. 2차 상담 가잖아요. 제가 제 고객이었던 분 경민님 제 고객이었죠. 제가 상담을 몇 시간 했나요? 1차 상담 때 사당역 크리스피 도넛에서 아직도 기억해. 네, 2차 상담 제가 몇 시간 했죠? 네, 3차 상담 몇 시간 했죠? 그리고 4번째 만났을 때 아내분 모시고 소곱창 먹었습니다. 우리 형태비서님도 제 고객이었죠. 제 1차 상담 몇 시간 했죠? 기억나나요? 너무 오래됐지? 네, 저는 상담을 4시간 이하로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상담은. 그러니까 유지율이 97% 미만으로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 실제 고객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DB로 만났거든요. 재무 DB로. 처음에 저를 엄청 의심하셨어요. 사당역 크리스피 도넛에서 만났는데. 아무튼 뭐가 중요해? 이 감동 스토리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1차 상담 끝냈잖아요. 2차 상담하러 가면 저는 1차 상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줘요. 이해가 돼요? 물론 약간 압축 4시간 상담을 2시간 동안 또 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2시간. 3차 리뷰 미팅까지 이제 계약을 했어. 그러면 1, 2차 상담을 또 2시간으로 요약해서 또 해줘요. 전. 그러니까 내 고객들은 나한테 설명받은 걸 안 까먹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고객한테 제 고객이 저랑 상담받은 내용을 까먹는 게 나한테는 되게 수치다. 그래서 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다. 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고객은 안 까먹어요. 저랑 상담한 내용을. 안 까먹으니까 계약 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고객 리뷰 미팅 갔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상담 복습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세일즈 포인트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해.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뭘 것 같아? 왜? 소개 요청? 아니에요. 소개 요청 네 번째야.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뭘까? 여러분들 저한테 교육만 듣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 리스크는 엄청 위험한 거죠. 세일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 뭐가 있어요? 내가 피해보는. 이 사람이 다른 설계사 만났을 때 들을 수 있는 얘기들. 이해가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무조건 세 번째 미팅, 기고객 리뷰 미팅을 가서 이거를 완전히 주입시켜 놓고 와요.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지인이나 누구나 해가지고 다른 설계사 만나면 이 플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건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건 이렇게 얘기할 거고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건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왜 잘못된 거고 이거를 전 또 1시간 동안 다 선거절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이 그래 나 말고 다른 설계사 만났어. 이 설계사가 내 플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뻔하잖아요. 내가 이거 짰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선거절을 이미 내가 주입시켜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는 들을 수 있겠지. 근데 속으로는 아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거네.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네. 신기하네. 그 정도에서 끝나요. 왜 할 게 없어요? CS 가서.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소개 요청해야지. 이 정도까지 정성을 다하면 여러분들 소개가 안 나올까요? 이 정도까지 하면 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소개 받을 때까지 난 안 가. 땀 뻘뻘 흘리면서 소개해 주실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해도 돼요. 왜? 그 정도로 소통을 했으면 친해졌거든 이미. 그리고 나같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셔야 진짜 오래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월납 100, 무슨 월 1000만 원 벌고 끝? 이게 아니라 진짜 멋진 설계사로 10년 이상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저랑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버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CS 하러 가서 내가 상담해 준 거 리뷰해 주고 새로운 정보 주고 해지 방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오해 풀어주고 그때 이 사람이 안 물어본 것도 얘기를 해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뭔가 막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것도 다 풀어주고 네 먼저 그러면은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뭘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둘러대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당당하게 되게 진솔하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린치핀 수수료 원장 막 여러분들이 막 3번, 4번 물어봤을 때 마지못해 제가 보여주면 나 숨기는 것도 없는데 뭐 숨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입사하기도 전부터 다 보여주고 오픈하고 이러니까 의문이 안 남는 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고객도. 이렇게 해야 롱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 요청하고 그리고 또 다음 약속 잡고 3개월 뒤에 또 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정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우리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해지를 많이 해요. 막 이런 게 이제 고민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11가지를 다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11가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고객 관리가 힘들고 영업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11가지 여러분들 제가 영상도 올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요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완전 판매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저번에 교육해드렸으니까 일단 스탑 해주시고요. 무엇이